안녕하세요, 체리입니다. 오늘은 바로 편입 원서 접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많은 학교들에 지원을 했고 또 그 결과 많은 학교들에 1차 합격을 붙었어요. 1차는 거의 편입 영어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열 몇 개 학교를 지원을 하고 또 합격을 또 거의 10개에 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편입 원서 비법,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꿀팁이나 좀 이것만을 생각하고 접수를 하라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다 합격증이에요. 제가 작년에 1차 합격 말고 이제 최종 합격한 학교들만 이제 이렇게 합격증을 뽑을 수 있어서 준비해봤어요, 한번. 이렇게 한양대도 있고, 이게 한양대구나. 이렇게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전형에서 제가 1차라도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들,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붙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 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우선 지금 다니고 있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원서 접수 한 30분 전까지도 엄청 고민을 했던 학교예요. 어떤 과를 쓸지.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전적대학교와 관련이 있는 과를 쓸지 아니면 제가 가고 싶은 과를 쓸지 그 둘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봤던 한양대 시험의 경우 한양대가 2차 때 이제 학업 계획서를 봐요. 그래서 그 질문들 중에서는 전적대와 전공에 대한 연관성을 막 쓰라고 하는 항목도 있어갖고 이제 학원이나 이제 편입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한양대가 이제 전적대와의 연관성을 본다, 전공의 연관성을 본다 이래갖고 엄청 겁을 먹었었어요. 왜냐면 제 전적대의 전공과 관련 있는 과를 쓰면 그게 바로 영문과거든요. 근데 모든 학교들의 영문과들은 제일 컷이 높아요. 제일 컷이 높은데 또 진짜 그중에 고민이 됐던 게 한양대 학사 편입에서 영문과, 그러니까 경영을 제외하고 영문과만 딱 2명을 뽑았던 거예요. 다른 과는 다 1명씩 뽑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 좀 위험과 그런 거를, 그러니까 2명 안에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안고 이 전적대 전공과 연관된 이 영문과를 지원할지 아니면 제가 가고 싶은 과를 쓸지. 제가 가고 싶은 과는 영문과보단 비메이저였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과고 하지만 또 1명을 뽑아요. 1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아마 제일 높았나? 제 기억으로는 그럴 거예요. 제일 높은 축에 속하는 과여갖고 엄청 고민이 됐어요. 진짜. 하지만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과를 선택했고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한 합격 컷과 그것에 대한 진실들 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문과의 경우 합격 컷 순위를 좀 나열해드리자면 경영이 제일 높아요. 경영이나 이렇게 상경계열? 어쨌든 편입은 취업을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바꾸려고 편입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경계열이 제일 그게 높고 그 다음으로 영문과? 영문과는 상경계열이랑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낮은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체능 쪽? 아니면은 철학? 아니면 그 좀 소수어과 쪽 막 노어나 동문어, 중문과, 국문과가 좀 이렇게 낮아요. 상대적으로 이게 취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학과들이 합격 컷도 낮고 경쟁률도 좀 낮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안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진짜 관심도 없는 학과를 쓴다면 입학을 했을 때 거기서의 전공 공부도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취업을 잘하고 졸업을 잘하고 좀 괜찮은 학교에서 학점도 잘 따려고 편입을 한 건데 전혀 저 적성이랑 상관없고 흥미도 없는 과에 이제 입학을 해갖고 학점이 바닥나고 학교 수업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이러면 더 완전 안 좋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나 잘 맞는 학교는
좀 소신 있게 가고 싶은 과를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상위권 같은 학교는 뭐 한 서성한 뭐 이런 학교들, 중앙대까지 이런 학교들은 학교 컷을 저도 이제 작년에 준비할 때 모든 학교들의 학교 컷을 봤으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뭐 학사나 일반 아니면 그 과 중에서도 뭐 메이저과, 비메이저과 이렇게 하는데 막 점수가 1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라 많이 나봤자 5점 차이가 나요. 뭐 예를 들어 경영이나 뭐 철학과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가고 싶은 학교는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가고 싶으신 학과가 경영 쪽이나 상경 계열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상경 계열은 어쨌든 편입에서도 인기 원탑이에요. 진짜 인기 원탑이고 모두가 가고 싶은 학과이기 때문에 경영을 다 쓰시는 거는 정말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경영을 뭐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편입을 할 때 저는 경영을 아무 데도 안 썼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경영을 전공을 들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는 한양대에 와서 경영학과 부전공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는 다행히도 합격을 했고 그 결과 저는 경영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양대에서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문과 학생들이 경영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경영은 정말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이거든요. 진짜 막 조금의 실수라도 하면 떨어질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경영을 가고 싶으시다면 하지만 내 점수가 아직은 좀 부족하고 그렇다면은 다른 과를 쓰시고 자기 적성이랑 너무 안 맞는 거 말고 좀 어느 정도 입학하고 공부할 자신이 있는 과를 선택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고 붙으신 다음에 안정적으로 붙으신 다음에 이제 편입은 전과는 안 되지만 다중전공이나 부전공 같은 제도가 잘 마련돼 있어요. 저와 같이 뭐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경영 공부를 하시면 뭐 취업은 걱정은 막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원서를 작성하실 때 경쟁률을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또한 경쟁률을 많이 신경 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렇게 큰 뭐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편입은 진짜 뭐 웬만한 큰 과, 대형과가 아닌 이상 한두 명 뽑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그 한두 명이 들어야 하고 뭐 경쟁률 차이가 있다고 해서 뭐 어떤 과는 50대 1, 어떤 과는 5대 1 이런 것도 아니라 거기서 거기에요. 뭐 20대 1 아니면 25대 1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너무 경쟁률에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그냥 지원을 하시고 가고 싶은 과에 지원을 하시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과를 선택하실 때 중요한 지표가 되는 대형 학원의 뭐 모의고사 점수 아니면 기출 점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한 것 같은데 모의고사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저는 주로 70점대 초중반이었고 막 60점대 후반이 나온 적도 있었고 주로 100분위도 한 80%대? 80%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제가 한양대를 붙을 뭐 그 정도의 학원에서 뭐 모의고사를 엄청 잘 봐갖고 1%에 들 그럴 점수는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양대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막 모의고사 점수가 이렇게 됐고 뭐 1%가 아닌데 뭐 서성한에 과연 원서를 써도 될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들 가지시더라고요. 좀 자신감을 많이 잃으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편입에는 원서 개수가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후회 없이 쓰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특히 작년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엄청 어려웠고 합격 컷이 한 전년도보다 10점이 낮아요. 제가 합격 컷을 봤는데 그 말은 어떤 상황이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냥 쓰시고 싶은 상위권 학교 기왕 편입 준비하는 거 인서울 높은 데 가야 하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런 걸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표가 너무 신경이 쓰이시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전국에서 나의 그 순위를 한 시험을 가지고 평가한 거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의 유형과 비슷한 학교에 대한 지표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 관련이에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까지 면접을 보던 학교들도 다 이제 서류 전형으로 돌리고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를 많이 봐요. 근데 이거에 또 학생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고 막 학원 막 꾸준히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글을 아예 처음 써보거나 그러면은 첨삭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글을 다듬을 필요는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첨삭 한두 번만 받으시고 막 특강 엄청 많이 들으시고 그럴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영어 시험 준비하기에 더 바쁜데 어쨌든 영어 시험이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서 작성하실 때 뭐 입력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에요. 진짜 원서 접수를 하면은 머리가 엄청 터져요. 진짜 계속 공부하고 시험도 있고 그렇게 바쁜 와중에 원서 접수할 때 그냥 저 이 학교 지원, 이 과 지원하고 싶어요만 내는 게 아닌 뭐 전적대 학과, 뭐 학교와 학과, 그리고 막 주소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학점도 잘 써야 되고, 백분위도 써야 되고, 뭐 사진도 당연히 찍어야 되고, 뭐 결제도 해야 되고, 원섭이.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게 많아요. 지금 이게 제 작년 캘린더예요. 진짜 매일 점으로 가득 차 있죠. 이렇게 보시면 원서 접수도 있고 자기소개서 입력하는 날도 있고 또 그 다음 주도 계속 원서 접수가 몇 개씩 있어서 엄청 정신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꼼꼼하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헷갈리시는 게 있다. 예를 들어 백분위 같은 경우 뭐 주로 4.5 기준으로 많이 쓰는데 뭐 전적대가 4.0 기준이었다. 아니면 해외 학생분이시라면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기입하시는 게. 그래서 그때는 막 너무 막 무서워하시거나 인터넷 찾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바로 입학처에 전화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다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게 서류 확인. 학교마다 다 다르기는 해요. 이제 주로 학교들이 2단계 때 제출 서류를 제출하라는 곳이 많아요. 1차 합격하고 1차 합격자들에서 한해서만 2단계 때 제출 서류를 제출하면 그걸로 평가하겠다 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이 제출 서류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출 서류는 주로 뭐 졸업생이시라면 뭐 졸업증 이거랑 학기 성적표, 전학기 성적표 이런 게 또 있고 뭐 학점은행제라면 수료증 그리고 학점은행제 성적표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원서도 꼭 가져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봉투에 아예 자기가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내야 돼요. 어떤 학교는 뭐 봉투를 제공해주기도 하는데 주로 그 종이를 뭐 수험표랑 원서랑 뭐 이렇게 다 같이 해서 봉투에 잘 붙여서 오셔주세요.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원서 접수하실 때 거기 다 써 있거든요. 이제 시험 보러 오실 때부터 이 서류를 같이 가져와 주세요. 이런 데가 있고 그렇게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꼭 그렇게 안 써 있다고 해서 괜찮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 꼭 모집 요강을 계속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요즘 원서 접수 기간에 제 원서 접수에 대한 생각과 뭐 팁이라면 팁과 이제 과를 선택하실 때 어떤 거를 봐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얘기해드렸어요. 이제 12월 지금 거의 중순이 되어가요. 저는 이제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긴 한데 이제 12월이 되면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전쟁이죠. 본격적으로 전쟁이고 1월까지 계속 시험도 있고 뭐 매주 모집 요강이나 뭐 원서 접수 이런 게 계속 뜨고 그 와중에 또 영어 단어 외우고 기출문제 풀고 이런 엄청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절대 이런 거에 말려드시지 말고 막 과 이런 거는 충분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네, 충분한 고민도 해보시고 근데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다 경영으로 쓰시거나 너무 다 위험한 과로 쓰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10개를 쓰시면 그중에 한 2-3개 정도는 낮춰서 가고 싶은 과보다 낮춰서 좀 합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과를 선택하셔서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최대한 여건이 되신다면 이것도 원서비도 부담이긴 한데 여건이 되시는 한에서 최대한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은 경우도 거의 원서를 20개를 썼어요. 진짜 연고대, 뭐 서성한, 중경외시, 그리고 여대는 2대만 썼고 그리고 막 엄청 많이 썼어요. 저는 토익까지 뭐 보고 논술도 보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좀 바쁘거든요. 엄청 시험 때 되면 바쁜데 이게 또 팁이 되는 게 시험 보러 가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되는 때가 있어요. 시험 보러 가는 것 자체가 기출문제 연습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처음 보는 문제들을, 엄청 어려운 영어 문제들을 제한 시간 내에서 막 빠르게 풀고 또 맞춰야 되는 그런 거니까 가고 싶지 않은 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 쓰시는 것보다 좀 최대한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은 경우는 하루는 진짜 가톨릭대 끝나고 인하대를 갔고요. 부천에서 인천을 갔고 하루는 단국대 죽전 캠퍼스에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안산까지 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거든요. 저는 진짜 안전하기 위해서 다 쓴 케이스여갖고 수도권 뭐 최대한 이쪽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다 썼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런 경우가 아니시라면 이 이동 시간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오전, 오후 이렇게 붙어있는 시험의 경우 오후 시험 때 좀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서 만약에 오후 시험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 오전 시험은 뭐 그렇게 중요한 학교가 아니다 이러면 포기하시는 것도 좋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동 시간이나 거리 또 잘 생각하셔갖고 그 선 안에서 최대한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건도 되고 시간도 되고 약간 컨디션도 되는 그 선 안에서 최대한 많이 써야지 저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개를 붙어갖고 골라서 가고 뭐 어디를 가야 하지 뭐 그냥 모르겠네 약간 이런 좀 충분히 선택지가 많은 그런 초이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거의 한 달 정도? 한 달 좀 넘게 마지막 시험 종료까지 그렇게 남은 것 같은데 원서 접수 잘 하시고 이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현명한 선택 다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